자, 포스코 DX 주인님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가 지난번 11월 4일 날 갱신됐던 32,800원. 이때까지만 해도 참 추세 참 좋았고요. 200일선 밑에서 이런 식으로 생명선이 21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이제 단기적인 추세가 상방으로 열린 듯 했으나 되돌림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안 좋은 사건이 한번 발생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좀 줄어들게 되면서 타격을 좀 피하지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DX라는 회사 자체, 사업 자체는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 증강현실과 산업의 안전 관련된 수급이 분명하게 들어올 것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 연기금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연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근 몇 일간 이제 판 것처럼 뜨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누적이 한 달치를 보는 거예요. 10월 11일부터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까지 지금 연기금은 73억 정도 사놓고 있습니다. 이게 연기금에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총액 규모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이제 테스트하는 이러한 포스코 DX의 기본적인 사업 자체가요, 산업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로 분명히 드라이빙을 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 73억 정도밖에 순매수가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깔아놓는 이유는 언젠가 갑작스럽게 이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해놓고 연기금이 바닥권을 좀 매집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우리랑 다르게 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큰 그림을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도 왔다 갔다 하고 기관 투자자들, 뭐 금투라든지 투자 신탁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보편적인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의 종목들이고요. 그러나 이 포스코 DX는요, 이 종목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갔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대세 상승상들의 특징이 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잘 보시면은, 이게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랑 아주 유사해요.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또한 이제 비슷하게 2023년도부터 상승이 나왔고요. 이 검정색 선 잘 보세요. 이 선을 뒤집어 올릴 때 여기 하단에 있는 거래량이 팡 터져주는 경우가 이런 게, 근데 지금 포스코 DX를 보게 되면 아주 유사하죠. 2023년도 상승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200일선 검정색 선 보이죠. 이 200일선에서 뛰어 올릴 때 지금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어요. 지금 보면은 올해 초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한번 세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중 저항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상방으로,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레인지를 이렇게 잡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은 좀 재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가능하다라면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굳이 안 봤을 것이고, 알아서 매매를 잘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이 구간이나 아마 이 구간에서 좀 매집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평단이 이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포스코 DX는 한동안 이 구간에서 이 200일선도 빠지는 날도 있을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은, 위로 46%, 아래로는 30% 이상이 왔다 갔다, 이 캔들 하나가 이게 월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월봉 하나에 40%짜리. 그러니까 포스코 DX가 변동성이 꽤 커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조정 툴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키움증권의 하단에 있는 이 바를 눌러서 보면은 조정대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해서 바닥권 최신부부터 주가가 올라간 이게 고점까지 단기적으로 이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얼마나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냐에 대해서 작도를 해놓은 건데, 추세는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요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최고점인 32,800원에서부터 조정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25,122원까지 나왔죠. 이게 61.8%의 되돌림이 나왔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느냐? 여기 26,000원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또 28,000원까지 리테스트 할 가능성이 통상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높았다라는 게 이 피보나치 조정대의 이론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 뚫리게 되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여기 23,000원과 24,000원 사이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조정대로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브리핑을 드리냐면은, 첫 번째 1차 매수를 여기다 잡으시고요. 만약에 잡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뛰어 오른다면 거기서 익절을 하시되 반절만 이 구간에서 팔고, 그 다음 구간은 여기 보면 됩니다. 이거를 한 번에 이 세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주가가 팡 하고 튀어오른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시 작동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본다. 우리가 그러면은 매수해야 되지 말아야 될 타이밍은 이 위 구간이 되는 거고 매수를 해야 되는 적기 구간은 여기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분할로 하면 된다라고 권론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달갑지 않을 거예요.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단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제가 솔루션을 드릴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DX 사업 자체는 매력적이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산업재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 수혜를 볼 수는 없어요. 왜? 일단은 포스코 DX라는 이름 자체가 포스코 그룹 내에서만 대부분의 수주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너무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PER이 44배인 종목이에요. 프라이스 대비 주가 대비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을 따졌을 때 44배나 괴리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주당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579예요. EPS가 안 맞죠. 그래서 너무 지향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소통방에서 단기적인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포스코 DX 그대로 놔두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10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10% 수익이 났습니다. 10만 원이 나왔겠죠. 수익이 10%가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포스코 DX에 5주를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절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26,050원이니까 5주를 손절하게 되면 12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런 상으로 이렇게 좀 줄여가는 게 가장 이상 물타기를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너무 변동성도 위아래도 크고 그리고 종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주봉이나 월봉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황프로님 이거 에코프로처럼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도 크긴 하지만은 지금 이미 에코프로도 여러 차례 이제 200일선 돌파 시도는 있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 DX는 그러기에 좀 애매하죠. 왜 그러냐? 얼마 전에 여러분들 포스코 DX 하도급사에서 사망자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상급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 DX라는 회사 자체가 산업적 로봇 서비스라든지 산업단지에서 안전을 조금 중요시하는 회사의 근본적인 모멘텀이 손실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회복하려면은 여러분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종목으로 좀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좌측에 보이는 소통방에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카티스라는 종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카티스는 언제부터 말씀드렸냐? 자, 11월 6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카티스가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 여기 기록되실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200일선 그림이다 라고 이제 브리핑 했죠.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카티스가 지금 캡처했을 당시 얼마예요? 2,960원이잖아요. 얘를 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카티스는 유통비율이 35.7%밖에 안 되는 극히 소수의 주식이 거래되는 품절주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200일선 아래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빡 하고 뜨는 경우에는 10.89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이 맞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거의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이렇게 기관과 가격 조정으로 빼버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갑자기 카티스가 빡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캔들 안 보일까요? 4,605원까지 가고 있는 이거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늦게 2,960원에서라도 잡으면은 내가 여기까지 먹을 수 있겠네, 정고점까지 먹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갈까요? 하면 100% 합니다. 이걸 세력들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6일날 2,960원에 말씀드렸고 계속 브리핑 드려요. 카티스 시간이 지나가지고 11월 10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세력들이 대부분 물량 쥐고 흔드는 200일선 밑구간 거래량 증가한다. 위아래 변동성 감내가 가능하면 꽤나 괜찮은 단기 추세가 나오는 자리다. 언제 말씀드렸어요? 2,855원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11월 10일 결국 카티스는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기회에 놓쳤어도 다음번에 꼭 공유할 테니까 아쉬워하지 말. 그리고 오늘 카티스 한번 보자. 카티스 어디까지 갔어요? 4,150원까지 갔죠. 자, 이런 식으로 카티스 이 종목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고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여기서 손해받게 했죠. 이걸 노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종목도 제가 다 짚어드리는 거. 적당히 먹고만 나오면은 위아래 변동성 2,855원에서 여러분들 샀으면 얼마예요? 어디까지 수익 났던 거예요? 적당히만 팔았어도 무려 42% 수익 나. 반절만 먹었어도 20%가 넘어요. 이런 종목들 오늘만 해도 수십 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또 뭐예요? 인성정보. 인성정보 말씀드렸잖아요. 강조드린 200일선에서 나오는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주가 펌핑을 100% 작전주다. 이런 거, 이런 자리.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기간에 지금 이제 11월달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 시장이 위아래 변동성이 꽤나 큽니다. 이럴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흔히 말하는 작전주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유와 명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은 이것만큼 정직하게 먹여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로 막 몇백 프로 먹으려고 생각하면은 100% 망하고요. 이런 종목으로 20% 30% 먹을 거다 라고 단기적으로 목표 잡고 가면 그것만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한 100만 원으로 20% 먹으면은 20만 원이잖아. 뭐 밥값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큰 도움이 되는 돈이잖아. 시드 많으신 분들 1000만 원으로 20% 먹으면 200만 원. 한 달 생활비 정도.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기회 나올 때는 먹어야 되는 장세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갖고 있는 종목은 갖고 가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버틸 때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종목도 알려드리는 거고 저도 이런 걸로 쏠쏠하게 챙겨가고 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단타 혹은 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요즘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QR코드 선호하시는데 여러분 핸드폰 꺼내 들으시고요. 카메라를 켜세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 QR코드 있죠. 요거 스캔하면은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요. 문자 메시지 넘어가는데 이 코드 제가 직접 짠 거거든요. GPT로 좀 공부했더니 되더라고. 그래갖고 여기 문자 메시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그냥 입장이라고 자동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그럼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도와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황프로야 나는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그냥 문자 보내려 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010-4438-5734 문자로 숫자 1이라 남겨주시고 이 간혹 가다가 왜 문자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번호를 알아야 제가 뭐 보내든 말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 소통방은 제가 운영한 지가 1년이 넘어가요, 여러분들. 엄청 오랫동안 이제 운영하고 제 애착이 가는 방이기 때문에 보세요. 과거에도 데이터 다 있잖아요. 오늘 올해 초만 가버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 되는 정보 쫙 제가 물어오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셔가지고 단타 종목 다 쏙쏙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돈도 받을 생각 없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반도체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 두 가지 종목만 가잖아요. 누가 삼성전자를 여기 뭐 10만 원까지 갈 줄 압니까? 그런데 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히든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여기까지만 시청하신 분들한테만 공개하려고 집중해서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두세 배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 항상 말하는 종목들이 이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애가 대표적인 작품이 APR 그리고 하나 엔진인데 APR은 보시다시피 2월 11일에 말씀드렸어요. 2월 10일 계속 APR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APR 그래서 APR이 지금 얼마예요? 20만 원 됐죠? 제가 이 종 APR 언제 말씀드렸다고요? 2월 11일. 2월 11일이 언제예요? 여기 바닥에 52,000원.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주르륵 해서 20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을 받으신 분들은 최대 수익률이 얼마까지 난 거예요? 27만 원 갔으니까 몇 퍼센트예요? 500% 이상 나왔죠. 이런 식으로 확실한 종목들만 제가 엄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나와.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구독자님들한테만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만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 담아서 준비한 거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바로 이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쭉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비량.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거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 U+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가 됩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U 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라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